공원묘지 햇살 아래 숨겨진 비밀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공원묘지의 따스한 햇빛이 비석을 비춥니다. 잡초 냄새와 향 냄새가 공기 중에 은은하게 퍼져 있네요. 민호는 반려견주를 손에 감은 채 어머니 묘 앞에서 마른 잡초를 뜯고 있습니다. 그때 옆에서 꽃을 갈아주던 중년 여자가 민호를 힐끗 보더니 목소리를 높입니다. 세상에, 여길 강아지랑 오네. 저런 사람도 다 있어. 옆에 있던 남자가 피식 웃으며 낮게 말합니다. 그 집 사람들 참. 원래 가정사 복잡한데 저러면 티가 나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 민호에게 쏠립니다.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손끝이 잠시 굳었다가 조용히 다시 움직입니다. 땅속에서 나온 이은 소리가 들립니다. 야, 그만해. 민호가 줄을 당기지만 반려견 발밑에서 뭔가 딱딱한 게 톡 하고 튀어나옵니다. 민호가 다가가 손가락으로 흙을 조심스럽게 치웁니다. 놀랍게도 거기엔 반으로 찢긴 신분증 사진 조각이 있었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말이죠. 사진 속 남자의 턱선이 보이고 얼굴은 반쪽만 남아 있습니다. 숫자는 지워져서 알아볼 수가 없네요. 민호는 사진을 천천히 주워듭니다. 뒤에서 또 중년 여자의 혀 차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런 사람들은 뭘 숨기고 사는지 모르겠다니까. 민호는 아무 표정 없이 주머니에서 낡은 손수건을 꺼내 사진 조각을 조심스럽게 감쌉니다. 반려견은 민호 얼굴을 올려다보고 바람이 잔디를 길게 스쳐 지나갑니다. 지워진 기록의 비밀. 관리사무소. 낡은 탁자 위에 반쯤 마른 종이컵이 놓여 있습니다. 관리인이 의자에 기대 휴대전화를 보다가 민호가 들어오자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예, 뭐요? 민호가 말합니다. 어머니 묘 옆 흙이 파여 있어서요. 혹시 최근 출입 기록 볼 수 있나요? 관리인이 피곤한 듯 눈을 비비며 말합니다. 글쎄요. 강아지랑 같이 다니시면 흙 파이는 거 한순간이지. 요즘은 또 이상한 사람도 많고. 보여드리긴 할게요. 기록부가 꺼내집니다. 몇 줄은 또렷한데 한 줄은 누가 손바닥으로 문질러 지운 듯 번져 있습니다. 그 속에서 기억자만 겨우 남아있네요. 민호의 시선이 그 작은 글자에 꽂힙니다. 관리인이 괜히 기침을 합니다. 이날 오신 분인가 보죠. 가족분 아닌가요? 성씨도 비슷한데. 가족은 저뿐입니다. 민호의 말에 관리인의 눈동자가 아주 잠깐 흔들립니다. 기록이 그렇다니까요. 높은 분들이야. 아니. 가끔 묘지기들이 오가기도 하고. 민호는 더 묻지 않고 조용히 문을 나섭니다. 문이 닫히자 관리인이 낮게 중얼거립니다. 괜히 들추면 안 되는데. 절대 열지 말라던 서랍. 집으로 돌아온 민호. 어머니가 쓰던 은 식탁 옆에서 시계 초침이 규칙적으로 벽을 두드립니다. 민호는 손수건을 펼칩니다. 신분증 사진 조각을 종이 위에 조심스럽게 놓습니다. 남자의 턱, 그림자진 옆볼, 흙으로 얼룩진 입가가 보입니다. 기억나나.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민호는 장롱 아래 열리지 않던 나무 서랍을 바라봅니다. 손잡이를 잡아당기면 중간에서 탁 걸립니다. 더 힘을 줘도 서랍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립니다. 문 앞에 이웃 아주머니가 봉지를 들고 서 있습니다. 이거 국 좀 했어. 혼자 살면 반찬하기도 힘들잖아. 근데 아직도 그 서랍 그대로 놔뒀네. 민호의 눈이 아주머니 얼굴로 향합니다. 그걸 언제 보셨어요? 아주머니가 기억을 더듬듯 먼 곳을 바라봅니다. 예전에 그 남자가 찾아왔을 때 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저 서랍 앞만 지키고 있던 적이 있었어.
그때 난 무슨 일인가 했지. 민호의 손이 문고리를 꽉 쥡니다. 손등에 혈관이 천천히 솟아오릅니다. 어머니가 그러더라. 절대로 열지 마라. 그렇게 말했지. 아주머니는 봉지를 건네고 조용히 내려갑니다. 문이 닫히고 집안이 다시 고요해집니다. 민호는 서랍 앞에 천천히 쪼그려 앉아 손을 올렸다 내렸다 반복합니다. 하지만 결국 열지 않습니다. 시계 초침이 방 안을 천천히 가릅니다. 부러진 열쇠의 등장. 다음 날 민호는 다시 묘 앞에 섭니다. 반려견이 어제와 같은 자리로 가서 또다시 흙을 긁습니다. 이번엔 민호가 먼저 그 자리에 흙을 손으로 파봅니다. 흙 속에서 금속 조각이 만져집니다. 꺼내보니 부러진 열쇠의 끝부분입니다. 사진 조각의 흙과 똑같은 색이네요. 민호는 열쇠를 가만히 바라봅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숨 섞인 목소리로 귓가에 스칩니다. 저 사람이 오면 난 못 막아. 멀리서 관리인이 민호를 보고 있다가 서둘러 눈을 피합니다. 민호는 열쇠 조각을 주머니 깊숙이 넣습니다. 묘비 이름을 한 글자씩 천천히 쓰다듬습니다. 마지막 글자에서 손이 멈춥니다. 바람이 길게 지나갑니다. 제사상에서 드러나는 진실. 며칠 후 어머니 제사상 앞입니다. 고모와 고모부가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로 방을 채웁니다. 그래도 내 어머니 그 사람이랑 엮여서 고생 많이 했지.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말이 많았는데. 민호는 숟가락을 들었다 놓습니다. 고모가 조용히 민호 얼굴을 살핍니다. 민호야, 내 어머니가 뭘 지키려 했는지 언젠간 알게 될 거야. 고모부가 막걸리를 따르며 낮게 중얼거립니다. 누가 누구한테 무슨 짓을 했든 결국 당한 사람도 있고 당하게 한 사람도 있지. 내 어머니가 도망 다닌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야. 민호의 손이 밥그릇 가장자리를 조용히 움켜쥡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떠오릅니다. 집이 조용해진 뒤 민호는 제사상 한쪽의 사진 조각과 열쇠 조각을 나란히 놓습니다. 반려견이 그 둘을 번갈아 바라봅니다. 민호는 사진 속 반쪽 얼굴을 응시합니다. 내면 깊숙한 곳에서 아주 오래 묻혀있던 질문 하나가 천천히 떠오릅니다. 어머니가 지키려던 건 누구였지? 해가 넘어가기 직전 민호는 오래 닫혀있던 골목 입구에서 발걸음을 멈춥니다. 오래된 연탄 냄새와 김이 빠진 간장 냄새가 공기에 배어 있습니다. 이 골목은 어머니가 살아생전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민호가 골목 안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 문 앞에서 빗자루질하던 노파가 손을 멈춥니다. 민호 얼굴을 쓱 훑어보고는 입술을 아래로 꾹 내립니다. 그 집 아들이네. 민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입니다. 노파는 빗자루를 벽에 기대고 양손을 앞치마에 문지르며 낮게 중얼거립니다. 오래 걸렸네. 이 골목 다시 오는 거. 민호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노파도 더 말하지 않습니다. 둘 사이에 오래된 오해와 말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습기처럼 떠 있습니다. 어머니가 가장 피했던 그 집. 민호가 골목 깊숙이 걸어가자 어둡게 그림자가 내려앉은 집 한 채가 보입니다. 어머니가 가장 피했던 바로 그 집입니다. 우편함에 빗물 먹은 봉투가 하나 꽂혀 있습니다. 겉봉엔 어머니 이름이 흐릿하게 남아있네요. 민호의 손이 봉투 위에서 잠시 떠 있다가 천천히 내려옵니다. 지나가던 젊은 남자가 민호를 힐끗 보고 친구에게 손짓으로 속삭입니다. 저 집 얘기 안 들어봤어? 그 집 때문에 옛날엔 동네가 난리였대. 민호는 시선을 돌리지 않습니다. 오래된 현관문 위로 빛바랜 출입금지 종이가 바람에 흔들립니다. 20년 만에 열린 문. 낡은 현관문을 밀자 녹슨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립니다.
문턱 안으로 들어서자 곰팡이 냄새와 먼지가 허공에 떠다닙니다. 민호는 신발채로 거실에 발을 디딥니다. 낡은 장판이 바스락 소리를 냅니다. 벽에는 어딘가 떼어낸 듯한 자국만 남아있고 테이블 위엔 누군가 급히 두고 간 듯한 컵 자국이 희미하게 말라 있습니다. 민호의 발끝이 작은 상자 하나에 걸립니다. 바닥에 떨어진 자물쇠 조각이 보입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자 나무 서랍이 보입니다. 어제 집에서 보던 그 서랍과 똑같은 형태입니다. 민호는 서랍 손잡이를 잡아 당깁니다. 서랍은 텅 비어 있습니다. 내용물 하나 없이 비어 있는 나무의 속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서랍 안쪽 구석에 흙 한 줌이 묻어 있습니다. 묘지 흙과 똑같은 색입니다. 민호는 흙을 집어든 손가락을 천천히 비빕니다. 묵직한 생각이 스치지만 아직 입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집 밖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잠깐 들렸다 사라집니다. 민호가 문 쪽을 돌아보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낮은 바람이 천장을 스치자 어머니가 처음 이 집에서 나와 아무 말 없이 손을 닦던 모습이 흐릿한 그림처럼 머리에 번집니다. 민호는 집을 나오는 길에 잠시 문손잡이 위에 손을 올립니다. 손끝이 찬 쇠를 오래도록 느낍니다. 동네 사람들이 알고 있던 것. 다음 날 오전 골목 입구에 앉아있던 할머니. 한 분이 민호가 지나가는 걸 보고 지팡이를 한번 짚으며 말합니다. 그 집. 내 어머니가 평생 그 집 피했지. 민호는 발걸음을 멈추지만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하늘을 보다 흐릿하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여기 찾아왔던 날이 있었어. 밤늦게 문 두드리며 무슨 말을 하고 그랬지. 내 어머니 얼굴이 그때 말을 못하겠더라. 몇 명의 주민이 지나가며 시선을 잠깐 멈춥니다. 그들의 눈에 오래된 기억이 겹쳐 있는 듯합니다. 한 노인이 팔짱을 끼고 말합니다. 그 사람, 사람들이 말하는 것만큼 나쁜 놈은 아니었다고들 하더라. 근데 왜 그렇게까지 했었는지는 우린 몰라. 다른 이웃이 대답합니다. 알긴 뭘 알아. 우리는 겁만 봤지. 그 집 일은 다들 조심했어. 사람들은 말을 이으며 다시 흩어집니다. 아무도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입까지 올라온 말이 늘 마지막에 꺾입니다. 민호의 어깨가 천천히 아래로 떨어집니다. 바람이 좁은 골목 사이로 긴 소리를 냅니다. 어머니가 남긴 떨리는 글씨. 민호는 늦은 밤 어머니가 쓰던 작은 방 책장을 엽니다. 오래된 가방 하나가 나옵니다. 지퍼를 열자 어머니가 젊을 때 찍은 사진들이 몇 장 들어 있습니다. 사진 속 젊은 어머니는 웃고 있지만 눈가에는 늘 무엇인가를 감춘 듯한 미세한 긴장이 배어 있습니다. 민호는 사진을 한 장씩 넘깁니다. 한 사진 뒷면에 희미한 글씨가 남아 있습니다. 저 사람이 다녀갔다. 민호는 그 글씨를 지그시 들여다봅니다. 어머니의 손끝에서 얼마나 떨림이 있었을지 짐작만 할 수 있습니다. 문득 창밖에서 기척이 스칩니다. 민호는 창문을 살짝 열어보지만 밖엔 어둠 속 골목과 커져버린 바람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충격적인 짐이다. 현관 문턱에 누군가 일부러 긁어놓은 듯한 깊은 자국이 있습니다. 터덜터덜 걸어오던 노파가 민호를 보자 입술을 비틀며 말합니다. 내 어머니 살릴라고 그 집에서 나온 기억이 있어. 밤늦게 울면서 나오던 날도 있었고. 민호는 눈을 내리지도 올리지도 않은 채 그 말을 듣습니다. 노파는 민호에게 가까이 다가와 숨을 죽이듯 낮게 속삭입니다. 그 남자 있잖아. 사람들이 네가 가해자라고 했지만 사실은 누구한테 끌려다니던 사람이었어. 내 어머니랑 둘 다 희생자였단 얘기가 동네 뒷얘기로 한참 돌았었지.
민호는 손에 들고 있던 열쇠 조각을 무의식적으로 움켜쥡니다. 노파는 마지막에 덧붙입니다. 그 사람 뒤에 더 큰 사람 있었어. 우리가 감히 입에 못 올리던 사람. 노파는 지팡이 소리를 울리며 돌아섭니다. 민호는 문턱 앞에 서서 오래된 흔적과 다 닳아버린 문손잡이를 가만히 바라봅니다. 빛이 골목 위에서 기울고 습한 바람이 골목 끝까지 흘러갑니다. 민호의 얼굴에 어디서도 말하지 않은 낮은 결심이 스칩니다. 민호는 어머니 방 한복판에 앉아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 가방 하나를 조심스럽게 열고 있습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가 폴폴 올라옵니다. 가방 속엔 젊은 시절 어머니 사진, 수첩, 그리고 누렇게 바랜 서류들이 눌린 채 들어 있습니다. 민호는 사진을 한 장 꺼내듭니다. 사진 속 젊은 어머니는 길가에 서서 웃고 있습니다. 그 웃음은 밝지만 눈가 한쪽이 살짝 긴장된 듯 굳어 있습니다. 사진 뒷면을 넘깁니다. 그날은 따뜻했지만 나한텐 추웠지. 어머니의 필체입니다. 민호의 손끝이 거기서 아주 잠깐 멈춥니다. 스탠드 불빛이 가방 속 다른 서류에 닿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하나씩 꺼냅니다. 수첩 맨 앞장. 흐림없이 적힌 한 문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쫓기는 중이다. 민호는 한숨이 아니라 숨의 일부만 길게 내쉽니다. 그리고 수첩을 덮습니다. 지금까지 알던 이야기와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리고 있는 듯 방 안 공기가 조용히 흔들립니다. 상가 골목에서 만난 증언. 다음 날 민호는 어머니가 일하던 옛 상가 골목을 찾습니다. 폐간판, 벗겨진 페인트, 햇빛이 닿지 않는 좁은 골목입니다. 한 중년 아주머니가 자전거 바구니를 정리하다 민호를 보고 잠시 멈춥니다. 혹시? 민호는 고개만 살짝 끄덕입니다. 아주머니는 한동안 입술을 깨물다 천천히 말을 꺼냅니다. 내 어머니 젊을 때 참 예뻤지. 근데 늘 누굴 피하는 눈이었어. 오후만 되면 자꾸 뒤를 돌아보곤 했지. 민호는 고개를 들지 않고 듣습니다. 아주머니는 기억을 이어 말합니다. 어느 날 비 오던 날, 젊은 남자가 내 어머니를 찾아왔었어. 비를 다 맞은 채였는데 그 얼굴이 뭔가 무너진 사람 같았어. 민호의 손이 바지 주머니에서 살짝 굽혀집니다. 주머니 속 열쇠 조각이 손가락에 닿습니다. 사람들이 그 남자 나쁘게 말했지만 내 눈에는 그냥 살려달라는 사람처럼 보였어. 뭐가 어찌 됐는지는 우린 모르지만 아주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자전거 바람 빠진 타이어를 천천히 누릅니다. 그 소리가 아주 부드럽게 울립니다. 민호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세탁소 주인이 전하는 무거운 진실. 민호는 상가 끝에 있는 오래된 세탁소로 향합니다. 그곳 주인은 동네에서 어머니 이야기를 가장 오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문을 열자 따뜻한 스팀 냄새가 풍깁니다. 주인은 민호를 보자 얼굴에 묘한 표정을 짓습니다. 반가움도 슬픔도 아닌 말을 삼키는 사람의 표정입니다. 왔구나.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숙입니다. 주인은 다림질하던 셔츠를 내려놓고 옆에 놓인 의자를 가리킵니다. 앉아봐라. 민호가 앉자 주인은 오래된 이야기를 꺼내듯 천천히 말을 잇습니다. 내 어미가 젊었을 때 누군가한테 쫓겼어. 우린 누군지 몰랐지. 근데 그 남자가 찾아온 날, 내 어미가 눈물만 흘렸어. 말도 못하고. 민호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눈을 천천히 내립니다. 주인은 한숨을 짧게 내쉰 뒤 조용히 덧붙입니다. 근데 그 남자도 누굴 두려워하는 눈이었어. 마치 자기도 벗어날 수가 없어 보이는 사람처럼. 민호의 손이 무릎 위에서 살짝 움찔합니다.
주인은 더 말하려다 입술을 닫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속삭입니다. 그 뒤에는 내가 상상 못할 사람이 있었지. 민호는 그 말을 들었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공기가 조심스레 흔들립니다. 사진 속 숨겨진 그림자. 집으로 돌아온 민호는 책상 위 사진 조각을 다시 꺼냅니다. 사진을 옆으로 기울이면 남자 뒤쪽 배경이 희미하게 흔들립니다. 민호는 휴대폰 플래시를 켜서 사진 조각을 아래서 비춥니다. 그 순간 거의 보이지 않았던 어렴풋한 그림자 하나가 남자 뒤쪽에 비쳐 있음을 발견합니다. 사람의 어깨, 옆 얼굴의 선. 하지만 너무 흐려서 누군지 알 수는 없습니다. 민호는 숨을 천천히 들이마십니다. 그림자 속 사람을 찾기 시작해야 한다는 걸 조용히 깨닫습니다. 스탠드 불빛이 책상 위에서 흔들립니다. 방 안 공기가 서서히 좁혀지는 느낌입니다. 반려견이 문 앞에서 낮게 낑낑거리며 민호를 한번 바라봅니다. 민호는 잠시 반려견의 머리를 쓰다듬고 사진 조각을 다시 상자에 넣습니다. 전화 한 통에 밝혀지는 충격적 사실. 저녁 세탁소 주인이 민호에게 전화를 걸어옵니다.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습니다. 이 얘기까지 해야 되나 싶다만 혹시 내 어미 옛날 물건 중에 서류 봉투 같은 거 찾았냐? 민호는 테이블 위에 부러진 열쇠 조각과 사진 조각을 보며 대답합니다. 네. 주인은 한숨을 크게 들이켰다 내쉬며 말합니다. 그 남자 있잖아. 사람들이 헛소문낸 가해자 아니라 그 사람도 누군가에게 손발이 묶였어. 우리가 모르는 더 위쪽의 사람한테. 민호는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목소리가 더 낮아집니다. 내 어미가 숨기던 게 그거야. 그 사람이 내 어미 찾아온 이유도 도와달라는 뜻이었어. 민호의 눈이 천천히 떠오릅니다.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떨립니다. 주인은 마지막 말만 남깁니다. 그리고 그 남자 뒤엔 우리가 입도 못 대던 사람이 있었다. 전화가 끊깁니다. 민호는 테이블 위 두 조각을 나란히 놓습니다. 어머니가 지키려던 게 단순히 도망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조용히 깊숙하게 파고듭니다. 방 안에 불 하나만 남고 바람이 천천히 창문을 스칩니다. 민호는 아무 말 없이 그 어둠 속에서 오래 눈을 감고 앉아 있습니다. 창문 너머로 골목 가로등 불빛이 깜빡입니다. 민호는 책상 위에 사진 조각을 올려두고 확대경을 천천히 움직입니다. 사진 속 남자의 뒤편 흐릿한 회색 덩어리 같던 그림자가 조금 더 선명한 모양을 드러냅니다. 어깨선 몸을 살짝 숙인 자세, 그리고 옆 얼굴에 윤곽처럼 보이는 곡선 하나. 민호는 숨을 멈춥니다. 확대경 너머 윤곽은 분명 사람입니다. 민호는 사진 조각을 손바닥에 올려놓습니다. 엄지손가락이 가볍게 떨립니다. 방 안이 너무 조용해서 스탠드 불빛이 흔들리는 소리까지 들릴 것 같습니다. 그때 현관문 너머에서 아주 빠른 발소리가 스칩니다. 탁탁.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 앞으로 천천히 다가갑니다. 문을 열었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래된 형광등만 윙거리며 깜빡입니다. 문 앞 바닥에 정체 모를 흙자국 한 줄이 가늘게 찍혀 있습니다. 민호는 그 흙이 묘지 흙과 같은 색이라는 걸 말없이 알아챕니다. 다음 날 민호는 공원 묘지로 향합니다. 관리인은 담배를 피우며 벽에 기댄 채 있었습니다. 민호가 다가가자 관리인은 담뱃불을 재빨리 비벼 끄며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립니다. 왜 오셨어요? 민호는 조용히 묻습니다. 며칠 전에 누가 먼저 묘 쪽에 왔습니까? 관리인은 대답 대신 입술을 깨뭅니다. 손가락이 살짝 떨립니다. 민호는 다시 말합니다. 흙이 2번 뒤집혔어요.
잠시 후 관리인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낮게 중얼거립니다. 그날 밤 흙먼지 묻은 구두 신 사람이 한 명 왔었지. 근데 내가 그 사람 얼굴은 못 봤어. 민호의 눈빛이 조금 흔들립니다. 얼굴을 왜 못 봤죠? 관리인은 불편한 표정으로 담배 냄새가 밴 재킷을 여밉니다. 등만 봤어. 근데 큰 사람 같더라. 여기 오던 이들 중엔 없던 사람이었어. 관리인은 더 말하기 싫다는 듯 입술을 닫아버립니다. 민호는 묘 앞을 바라봅니다. 흙은 이미 정리가 되어 있지만 어딘가 불편하게 고른 느낌입니다. 묘비 그림자 아래 가늘게 금이 간 자국이 하나 흙 속에 남아 있습니다. 민호는 그 앞에서 오래 서 있지 않습니다. 조용히 돌아섭니다. 저녁 민호는 문제의 집안을 다시 찾습니다. 이번엔 집안 공기가 며칠 전보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먼지가 걷히고 바닥엔 사람들이 지나간 흔적이 가늘게 길게 나 있습니다. 누군가 다녀간 것입니다. 민호는 거실 한가운데서 멈춰 섭니다. 문턱 옆에 새로 찍힌 구두 자국이 있습니다. 방향은 서랍 쪽으로 나 있습니다. 민호는 서랍 앞에 다가갑니다. 지난번엔 텅 비어 있던 서랍 안쪽에 하얀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습니다. 찾지 마라. 필체는 낯설지만 힘이 세고 서두르지 않은 글씨입니다. 민호는 종이를 떼어내 빛에 비춰봅니다. 글씨 뒤로 개슴츠레 번진 잉크의 흐름이 보입니다. 마치 오래 들킨 적 없는 사람이 처음 글을 남긴 듯한 느낌입니다. 그 순간 방 창문 밖에서 낯선 그림자가 스칩니다. 민호가 고개를 돌리지만 창밖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림자가 사라진 자리에 창문 유리만 서늘하게 흔들립니다. 세탁소입니다. 스팀 소리가 길게 지나갑니다. 주인은 셔츠를 걸다 말고 민호를 보자마자 문을 닫습니다. 오늘따라 사람 많아서 안쪽으로 들어와. 주인은 가게 가장 안쪽 좁은 의자에 민호를 앉힙니다. 어젯밤에 이상한 사람이 왔어. 민호는 말없이 듣습니다. 키도 크고 옷차림도 깔끔한 사람이던데 말이야. 이상하게 조심스럽더라. 민호는 조용히 묻습니다. 뭘 물었습니까? 주인은 입술을 눌렀습니다. 내 어머니가 살던 집 말이야. 불빛 아래 주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창백합니다. 눈동자가 흔들리며 말을 이어갑니다. 그 사람, 묘지에도 갔다 왔단 말을 했어. 민호는 테이블 가장자리를 조용히 잡습니다. 손마디가 하얘집니다. 주인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 이름 대기도 쉽지 않은 사람이야. 옛날부터 동네 사람들이 입도 못 댔던 그 사람. 조용한 침묵이 흐릅니다. 스팀 소리만 남습니다. 민호는 입술을 떼지도 않은 채 일어나 문 밖으로 나갑니다. 바람이 골목을 길게 흔듭니다. 민호는 집에 돌아와 문을 잠급니다. 방 안에 불을 끄고 창문으로 골목을 내려다봅니다. 바람이 전깃줄을 스칩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골목 끝에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 얼굴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남자는 빌라 입구를 오래 쳐다보다 천천히 뒤돌아 골목 깊숙이 사라집니다. 민호의 손이 창문턱을 꽉 잡습니다. 그때 문틈 아래로 작은 종이 한 장이 밀려 들어옵니다. 민호는 천천히 다가갑니다. 종이를 펼치자 단 3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맞다. 왔다. 필체는 집에서 봤던 종이와 같았습니다. 민호는 종이를 들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방 안 공기가 서늘하게 가라앉습니다. 그림자 인물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호에게도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 방 서랍 안쪽 밑판을 떼어냅니다. 며칠 전 서랍이 비어 있는 걸 보고도 무언가 남아있다는 느낌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밑판 틈에서 구겨진 서류 봉투 하나가 나옵니다. 민호는 그것을 책상 위에 올립니다. 봉투 겉에는 좀 더 오래된 필체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이건 아니다. 민호는 봉투를 열어봅니다. 안에는 문서가 몇 장 들어있지만 표지가 낯섭니다. 인감 도장도 없고 날짜도 중구난방입니다. 가짜 문서입니다. 누구를 속이기 위해 만든 문서입니다. 민호는 가만히 봉투를 다시 덮습니다. 어머니가 누구를 속이려고 했는지, 그 사람의 목적이 무엇인지, 입 밖으로 내지 않아도 얼굴의 긴장선이 조금 당겨집니다. 스탠드 불빛 아래 봉투 그림자만 길게 늘어집니다. 다음 날 오후 민호는 골목 끝 작은 철물점에 듭니다. 철물점 주인은 한때 어머니와 가까운 사이였던 사람입니다. 민호가 인사하자 주인은 잠시 놀란 듯 눈을 크게 뜹니다. 내가 여길 다시 오네. 민호는 대답 대신 어제 찾은 가짜 문서를 꺼내 책상 가장자리에 올려둡니다. 이런 형태의 문서, 어머니가 예전에도 가지고 다니셨어요? 철물점 주인은 문서를 한참 들여다봅니다. 손등에 굵은 핏줄이 천천히 움직입니다. 이거 젊을 때 그 사람이랑 문제 있을 때 어머니가 숨기고 다니던 거랑 비슷하네. 민호의 시선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철물점 주인은 주변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춥니다. 어머니가 그때 누군가한테 문서를 빼앗길까봐 늘 조심했어. 아무도 믿지 않았지. 우리한테도 말 안 했어. 그는 문서를 손끝으로 밀어 민호 쪽으로 돌려놓습니다. 근데 이건 가짜야. 그 사람 눈 속이려고 만든 거지. 그 사람은 어머니 문서를 찾으려고 평생 내 어미를 쫓았거든. 민호는 말없이 문서를 주워 봉투에 넣습니다. 철물점 주인은 마지막에 낮게 덧붙입니다. 그 사람 내 집에도 갔다 갔더라. 근데 내가 없었다고 하더군. 민호의 손등이 하얗게 굳습니다. 입까지 올라온 말이 천천히 내려앉습니다. 민호는 문제의 집을 다시 찾습니다. 느린 발걸음으로 현관을 넘어 거실 한가운데로 들어섭니다. 이번엔 창문 커튼이 살짝 열려 있습니다. 누군가 손을 얹고 움직인 흔적입니다. 방 안 공기에 희미한 향수 냄새가 남아 있습니다. 남자의 냄새가 아닙니다. 조용하고 차가운 딱딱한 실내 냄새입니다. 민호는 창가 위 먼지를 살핍니다. 어제 없던 돋보기 자국이 흐릿하게 남아 있습니다. 창문 너머로 발소리가 지나갔던 위치를 바라봅니다. 골목은 오늘도 조용합니다. 민호가 돌아서려는 순간 서랍 아래 바닥에 작은 손끝만한 종이 조각이 떨어져 있습니다. 주워서 뒤집어 보면 아주 작은 메모가 붙어 있습니다. 찾는 걸 못 찾았네. 필체는 어제 집에서 본 그것과 같습니다. 민호의 눈꺼풀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사진 속 그림자 인물이 아직 본 것을 찾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민호는 종이를 주머니에 넣고 집 밖으로 나섭니다. 골목 공기가 마치 눌린 듯 낮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호는 어머니의 수첩을 다시 펼칩니다. 수첩 뒷장에 손때가 강하게 묻은 페이지가 있습니다. 민호는 그 장을 조심스럽게 펼칩니다. 거기에는 어머니 필체로 진짜는 항상 먼데 있다. 라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민호는 수첩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느린 속도로 훑습니다. 옆 장에는 한 줄만 적혀 있습니다. 서류는 서류로 숨기지 않는다. 민호는 책장에서 어머니의 오래된 요리책을 꺼냅니다. 한 장 한 장 넘겨봅니다. 잡지 찢은 흔적, 영수증 끼운 자국, 그런 흔적들 틈에 어머니의 습관이 숨어 있습니다. 책 속 거의 끝부분입니다. 페이지가 다른 페이지보다 살짝 두껍습니다. 민호는 그 페이지를 펼칩니다. 속지 사이에 새하얀 종이 한 장이 접힌 채 끼워져 있었습니다.
종이 끝에는 붉은 도장의 자국이 반쯤 번져 있습니다. 민호는 종이를 완전히 펼치지 않습니다. 그저 손끝으로 종이 두께를 느껴봅니다. 입술이 아주 천천히 굳습니다. 이 종이야말로 그림자 인물이 찾던 진짜 문서일 가능성이 큽니다. 민호는 조용히 종이를 접어 책 사이에 다시 넣습니다. 잠시 후 방 안의 모든 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천천히 눈을 감습니다. 이른 새벽 하늘이 회색빛을 띠기 시작할 무렵 민호는 묘비 앞에 서 있습니다. 반려견은 묘비 뒤 그늘에 앉아 가만히 주변을 살핍니다. 민호는 책 속에서 발견한 종이 진짜 문서를 주머니에 넣은 채 묘비를 바라봅니다. 아직 종이를 펼치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생전에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왔는지 그냥 느껴집니다. 그 순간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민호가 천천히 돌아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멀리서 새벽 안개가 천천히 흘러올 뿐입니다. 바람이 묘비 이름을 쓰다듬습니다. 민호는 그 앞에서 아주 오랜 시간 서 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말, 절대 찾지 말라. 그 말 속에 누군가를 살리려는, 누군가를 막으려는 두 가지 뜻이 섞여 있었다는 걸 이제서야 알 것 같습니다. 민호는 묘비의 손끝을 대며 아주 낮은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주머니 속 종이를 꺼내 가슴 안으로 깊숙이 넣습니다. 이제 그 문서를 누구에게 보여줄지 민호만이 선택해야 합니다. 묘지 언덕 위로 아침 햇살이 천천히 번지기 시작합니다. 민호는 서랍에 넣어둔 가짜 문서가 든 봉투를 꺼냅니다. 작은 가방 안에 조용히 넣습니다. 진짜 문서가 들어있는 책은 식탁 구석,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을 자리에 세워둡니다. 반려견이 민호 발목을 따라다닙니다. 민호는 개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 자신에게 낮게 중얼거립니다. 오늘부터다. 집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어제보다 조금 더 단단합니다. 하지만 표정에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위층 어딘가에서 기척이 미세하게 스칩니다. 민호는 아래층에 멈춰서서 천장을 올려다봅니다. 천장 위쪽 복도에서 발자국이 한 번 아주 짧게 멈춥니다. 그 뒤에 발소리는 없습니다. 골목 어귀 슈퍼입니다. 주인이 물건 진열을 하다 민호를 보고 손을 멈춥니다. 어제보다 표정이 괜찮네. 민호는 고개만 가볍게 숙입니다. 주인은 오래된 마른 손으로 참치캔을 정리하며 말을 이어갑니다. 그 사람, 요즘 여긴 자주 안 비치더라. 이상하네. 그렇게 발걸음 끊고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민호의 눈이 잠시 흔들립니다. 혹시 무슨 일 있다는 소문도 돈다. 민호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가는 문을 조용히 밉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주인은 혼잣말처럼 말합니다. 내 어미 닮았네. 조용하게 밀고 가는 거. 민호는 은행을 찾습니다. 오래된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싶다고 조심스레 말합니다. 은행 직원은 당황한 얼굴로 오래된 기록을 찾아봅니다. 잠시 후 직원이 낡은 프린트지 한 묶음을 건넵니다. 여기, 이게 고객님 어머니 성함으로 조회되는 가장 오래된 기록입니다. 민호는 종이를 넘깁니다. 10년 전, 15년 전 기록이 스쳐갑니다. 그리고 한 줄에서 손이 멈춥니다. 송금인 이름, 눈에 익은 글자입니다. 어제 들었던 동네 노인들의 말, 세탁소 주인의 떨리는 목소리. 그 모든 게 한 줄에 닿습니다. 대형 건설 김이사. 민호는 아주 천천히 종이를 접습니다. 그 이름은 사진 속 배경에서 어렴풋하게 보였던 그림자와 겹치는 느낌을 줍니다. 은행 직원은 민호 얼굴을 조심스레 봅니다. 괜찮으세요? 민호는 짧게 고개를 듭니다. 네. 목소리는 낮지만 힘이 단단하게 깔려 있습니다. 저녁입니다.
민호는 집에서 진짜 문서를 펼치지 않은 채 식탁 위에 올려둡니다. 불을 켜지 않은 방 안에서 종이의 윤곽만 희미하게 보입니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어머니의 오래된 연락처 목록을 넘깁니다. 대부분은 이제 없는 번호입니다. 한 번호만 살아있습니다. 민호는 걸지 않고 그 번호를 오래 바라봅니다. 반려견이 바닥에 엎드린 채 민호를 올려다봅니다. 민호는 결국 번호를 누르지 않습니다. 대신 가짜 문서를 가방에 넣습니다. 그는 오늘 처음으로 그 그림자 인물이 아닌 다른 사람을 찾아갈 것입니다. 현관문 앞에서 구두끈을 천천히 조이며 길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누가 누굴 속였는지 이젠 알아야지. 문이 닫힙니다. 복도 한쪽 형광등이 미세하게 깜빡입니다. 늦은 밤 민호가 돌아오자 집안은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는 식탁 위 어머니 수첩 마지막 장을 펼칩니다. 낡아서 모서리가 너덜너덜해져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흘려 쓴 글씨 한 줄이 있습니다. 민호야, 어느 날은 내가 나보다 더 차갑게 버틸 거라 믿는다. 민호는 수첩을 오래 쳐다봅니다. 말없이 눈을 감습니다. 눈꺼풀 아래 숨이 아주 천천히 흔들립니다. 방 안 공기가 어머니의 마지막 목소리처럼 얇게 감깁니다. 그때 밖에서 누군가 복도를 지나가는 발소리가 들립니다. 민호는 멈춥니다. 조용히 문 쪽으로 걸어갑니다. 문틈 아래 좁은 그림자가 잠시 스쳐 지나갑니다. 민호는 문고리를 잡지 않습니다. 그저 손을 올렸다가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그림자 인물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호는 더 이상 피하지 않습니다. 이슬이 맺힌 골목 바닥을 어두운 구두 한 켤레가 천천히 지나갑니다. 그림자 인물입니다. 그는 문제의 집 앞에서 멈춥니다. 문손잡이에 손을 올렸다가 자물쇠가 교체된 것을 확인하고 표정 없이 손을 떼고 돌아섭니다. 그 순간 맞은편 집 대문이 살짝 열립니다. 노파가 틈 사이로 그의 뒷모습을 봅니다. 눈을 좁히며 나직하게 속삭입니다. 이젠 저 사람이 조용하지 않네. 그림자 인물은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서 노파가 문을 닫는 소리는 유난히 또렷합니다. 조용한 골목이 어딘가 균열이 난 듯 가만히 흔들립니다. 오후 민호는 은행 앞에서 서류를 들고 나옵니다. 그림자 인물 이름이 들어간 오래된 거래 기록 복사본입니다. 바람이 종이를 스칩니다. 민호는 손으로 종이를 누르고 천천히 눈을 내립니다. 그때 은행 앞에서 사람 둘이 작게 수군거립니다. 요즘 김이사 얘기 많던데? 그러게. 그 사람 동네에서 안 보인다고 하더라. 그들의 시선이 민호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한 사람은 말끝을 흐리며 표정이 굳습니다. 그 집 사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지 않아? 민호는 아무 반응 없이 조용히 돌아섭니다. 하지만 그의 뒷모습에 사람들의 시선이 길게 남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무언가 돌아가고 있다는 기운이 공기 속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동네 약국 앞입니다. 민호가 들어가기 위해 문을 밀자 안쪽에서 누군가가 말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예전에 그 집 여자분 있잖아. 사람들이 얼마나 말을 했는데. 근데 알고 보니 그분이 잘못한 게 아니었다며. 약사는 민호가 들어오자 말을 딱 멈춥니다. 손에 들고 있던 약봉투를 조심스레 내려놓습니다. 민호는 아무 말 없이 진통제를 하나 집어 계산대에 올립니다. 약사는 그를 조심스럽게 봅니다. 요즘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 얘기 안 좋게 하더라고요. 민호는 고개를 드는 대신 봉투를 챙깁니다. 약사는 말을 잇습니다. 뭐든 다 드러나게 돼 있나 봐. 사람이 한 짓은. 약을 받은 민호가 돌아서려는 순간 약사는 아주 낮게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어머니가 숨기려던 게
이제 다 나오려나 봐요. 민호는 대답 없이 문을 열고 나섭니다. 문이 종소리가 짧고 싸늘하게 울립니다. 민호는 집 식탁 한가운데 두 개의 봉투를 나란히 놓습니다. 하나는 어머니가 남긴 가짜 문서입니다. 다른 하나는 요리책 속에서 발견한 진짜 문서입니다. 불빛은 켜지지 않았습니다. 거리에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이 봉투 위를 옅게 비춥니다. 민호는 가짜 문서를 먼저 펼칩니다. 어지럽게 적힌 날짜, 종종 다르게 적힌 이름, 맞지 않는 주소가 보입니다. 처음엔 어머니가 실수한 줄 알았던 것들이 이제는 분명한 의도로 보입니다. 민호는 가짜 문서를 접어 가방에 넣습니다. 그리고 진짜 문서가 든 봉투를 조심스럽게 들어 서랍 아래 깊숙한 곳에 넣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 밖에서 아주 짧은 정적 뒤 발소리가 두 번 스칩니다. 민호는 숨을 멈춘 채 문 위 미세한 그늘을 올려다봅니다. 그림자 인물은 이미 모든 걸 촉으로 느끼며 문 밖을 스치고 있습니다. 문손잡이가 꿈틀하지 않지만 문 밖 공기는 민호에게 말해줍니다. 가짜는 이미 내게 넘겨졌다. 진짜는 아직 내 손에 있다. 늦은 밤 그림자 인물은 고급 승용차 안에서 무언가를 훑어보고 있습니다. 신문입니다. 작은 사회면 구석에 자신이 과거 개입했던 부동산 비리 관련 기사 한 줄이 실려 있습니다. 그는 신문을 접으며 턱을 굳게 뭅니다. 운전사는 눈치를 보며 작게 말을 건넵니다. 사람들이 먼저 말을 하더군요. 그 말에 그림자 인물의 눈동자가 단단하게 흔들립니다. 뒤좌석 조명을 끄며 차창 밖을 바라봅니다. 어두운 골목, 그 골목 끝에서 자신을 쳐다보던 민호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의 손끝이 신문 귀퉁이를 세게 누릅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운전사가 조심스레 속삭입니다. 아까 은행에서 누가 선생님 이름 물어보더랍니다. 그 말은 조용하지만 벽에 금이 가는 소리처럼 차 안을 가릅니다. 그림자 인물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창문 밖에는 흐려진 가로등 불빛이 길게 흐르고 있습니다. 민호는 책장 아래 깊숙한 곳에 숨겨둔 어머니의 진짜 문서 봉투를 꺼냅니다. 스탠드 불빛 아래 그 봉투는 오래 기다린 듯 가만히 놓여 있습니다. 민호는 봉투를 손끝으로 만지기만 하고 아직 열지 않습니다. 손가락마다 긴장이 살짝 전해집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스칩니다. 문틈 아래 얇은 그늘이 천천히 지나갑니다. 민호는 어둠 속에서 눈을 가늘게 뜹니다. 문을 열지 않은 채 그늘이 사라지는 방향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긴 숨을 들이마신 뒤 봉투를 조심스럽게 엽니다. 첫 장의 도장, 날짜, 서명이 모두 분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장 한가운데 붉은 줄이 그어진 문장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김이사가 강요한 모든 계약은 무효로 한다. 민호는 그 문장을 오래 쳐다봅니다. 눈빛이 아주 조용히 흔들립니다. 지금까지 그림자 인물이 쫓던 문서는 자신에게 치명적인 증거였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걸 알고도 평생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도심의 한 카페입니다. 그림자 인물은 조용히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십니다.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은행 담당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사님, 예전에 처리하신 계약들 중에 문제가 생긴 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림자 인물의 눈이 차갑게 떠오릅니다. 무슨 소리인가? 전화기 너머에서 말을 최대한 돌려 말하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그 계약이 무효라고 적힌 문서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림자 인물의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집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조용합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그에게 대답은 오지 않습니다. 그저 수화기 너머로 직원의 불안한 숨소리만 들립니다.
그림자 인물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사이로 불현듯 민호의 뒷모습이 떠오릅니다. 오후 골목 입구. 반려견을 데리고 걸어가는 민호를 이웃들이 조용히 바라봅니다. 전에 수군거리던 표정은 없습니다. 대신 머뭇거렸다가 눈인사를 건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철물점 주인이 민호를 불러 세웁니다. 민호야. 민호는 고개를 듭니다. 요즘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그 사람 얘기가 달라졌다. 옛날에 오해했던 거 아니냐고 하네. 민호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철물점 주인은 잠시 민호 얼굴을 본 뒤 천천히 말을 이어갑니다. 내 어미가 평생 참았던 말들이 이제 좀씩 드러나는 거지. 그 말에 민호의 눈빛이 잠시 흔들립니다. 바람이 묘한 방향으로 골목을 스칩니다. 마치 누군가의 긴 세월을 되돌려주는 듯한 움직임입니다. 해가 거의 넘어가는 시간, 민호는 어머니 묘 앞에 섭니다. 반려견은 묘비 뒤 그늘에 누워 조용히 지켜봅니다. 민호는 진짜 문서를 꺼냅니다. 그리고 사진 조각까지 조심히 꺼내 둘을 나란히 놓습니다. 바람이 살짝 흔들고 지나갑니다. 민호는 말없이 묘비를 바라봅니다. 잠시 후 골목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림자 인물입니다. 그는 멀리서 멈춥니다. 얼굴이 보일 듯 말 듯 합니다. 민호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둘 사이에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하지만 눈빛과 침묵만으로 모든 게 오갑니다. 그림자 인물의 시선이 민호 손에 든 진짜 문서를 봅니다. 그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민호는 문서를 다시 접어 품 안으로 넣습니다. 그 순간의 조용한 동작 하나가 그림자 인물에게는 가장 큰 선언처럼 느껴집니다. 그림자 인물은 끝내 말을 하지 못한 채 천천히 돌아섭니다. 민호는 그의 뒷모습이 골목 끝으로 사라지는 동안 지켜만 봅니다. 아무 말도 아무 표정도 없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늦은 밤, 민호는 집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진짜 문서는 이제 책장 속 깊은 곳에 다시 숨겨두었습니다. 그 문서가 세상에 드러나도 아무 문제 없게끔 모든 주변 상황은 이미 정리되었습니다. 그림자 인물에 대한 소문은 동네에서도 직장에서도 조용히 퍼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큰 소리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는 낮은 목소리는 조금씩 그 사람을 붙잡고 흔들기 시작합니다. 민호는 가만히 앉아 어머니가 남긴 수첩을 펼칩니다. 마지막 장, 어머니의 필체가 보입니다. 너는 조용한 사람이지만 이길 사람이다. 민호는 천천히 책을 덮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반려견이 꼬리를 한번 흔듭니다. 민호는 반려견 옆에 쪼그려 앉아 조용히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지나가며 옛 골목의 습기 냄새를 흩어버립니다. 민호는 불을 끄고 창문 너머로 어두운 하늘을 봅니다. 어머니 묘에서 바람에 흔들리던 촛불의 잔상이 아직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긴 세월 동안 뒤집히지 않던 판이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것처럼 공기는 고요하게 가라앉습니다. 말 없는 승리, 조용한 반전. 그것이 오늘의 결말이었습니다.